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유형 문제 1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도록 할 거예요. 출력 형태는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도록 옆에다 띄워놓도록 할게요. 문제집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거니까 New. 대화창이 뜨면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넣습니다. 수험자의 이름 넣도록 할게요. 뒤에다가 1이라고 문제의 번호까지 같이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문제에서 폭을 400이라고 지시해놨네요.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라고 하는 값 중요하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컬러 모드 RGB 8비트 기본값입니다.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크리에이트 만들어 주시게 되면 하얀 종이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출력 형태에서는 항상 눈금자가 보이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볼 수 있도록 뷰 메뉴에서 룰러스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크기를 화면에 꽉 차게 보시려면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키우도록 하세요. 소스를 불러와서 파일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만들 때 이 눈금자,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갈 때 자를 하나 가져가시면 그 사이사이에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을 그리드 뽑아놓도록 할게요.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의 그리드에 대한 설정 바꾸실 수 있을 텐데요. 직접 가이드란을 뽑을 때 그 색깔을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그리드의 값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다 라고 환경 설정에서 설명했었죠. 그리드는 100픽셀 단위로 서브 디비전 기본값이 1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 그리드를 미리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여주세요 뷰에 가셔서 쇼 그리드라고 단축키는 컨트롤 다운표네요. 출력 형태에다가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을 그려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가지고 올 거니까 오픈이라고 할 거고요. 제공해드린 소스에서 기출유형 문제 1회에 해당하는 소스 2급의 1번을 열어보세요. 연꽃 이미지가 불려왔는데 크기가 우리 종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종이보다는 폭이 넓게 불러온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크기를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링크 걸려 있는 거 확인되실까요? 한쪽만 맞추면 다른 한쪽은 같이 덩달아서 바뀌게 될 거예요. 높이를 우리 종이에 맞춰서 500이라고 맞췄습니다. 그러면 폭이 700으로 살짝 줄어들고요. 폭을 400이라고 바꾸면 높이가 너무 많이 줄어들죠. 비슷하게 한쪽만 맞춰오면 되니까 높이 값을 500이라고 모자라지 않게 한쪽만 숫자를 바꿔줬어요. OK 눌러주시면 값이 살짝 달라질 거고요. 창을 이렇게 따로 띄우도록 또 저희 환경 설정해 놨었죠.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기본적으로 워크스페이스에서 오픈 다큐먼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 V체크를 해제시켜 놨기 때문에 창을 따로 띄울 수 있도록 설정이 된 거예요. 혹시라도 안 되어 있다면 이 친구는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실 수 있을 거고요. 출력 형태처럼 비슷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죠.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크기는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NO라고 해서 세이브 안 하겠습니다.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 있을 텐데요. 나중에 레이어가 많이 쌓이면 이름이 헷갈리니까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2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임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할 거예요. 점수랑은 상관없으니까 이 친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복제 및 변형해서 연꽃을 복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 연꽃을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옮겨 놓는 거네요. 셀렉션 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신 버전에서는 가장 쉬운 게 오브젝트 셀렉션입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시면 모드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라쏘라는 형식으로 바꿔놓고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요만큼만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만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다만 이 메뉴가 시험장에는 최신 버전이 아니라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메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퀵 셀렉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장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콩 찍으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쫓아다니죠. 키보드에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해당하는 아이들을 추가할 건지 뺄 건지 옵션을 바꿔가면서 선택하시면 돼요. 범위를 잘 선택하셨으면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복사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복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름을 연꽃이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시면 하나가 더 생긴 거 확인이 되시죠? 이 친구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할 테다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주변에 바운딩 박스 뜨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빙그르르 돌릴 수도 있겠지만 빙그르르 돌려서 해결이 안 되죠. 여기에서는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거울처럼 뒤집어 줘야 되니까 이럴 땐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바라보는군요. 크기를 비슷하게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하면 연꽃의 복사가 끝났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쉐이프 툴 이용해서 나뭇잎 모양 이 친구를 얘기하나 봅니다. 그리고 꽃 장식 모양 여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색깔도 레이어 스타일도 다 지시가 되어 있네요. 우선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 쉐입 선택하겠습니다.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쉐이프 모양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게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필 색깔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스트로크 선은 필요가 없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에서 찾으시면 될 텐데요. 쉐입을 보시면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버전에 따라서 레거시 쉐입이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숨어있던 쉐이프 불러내실 수 있을 겁니다. 쉐이프 패널이 오른쪽에 이렇게 열리면서 여기에서 나 추가할 거거든요 라고 3줄이 뿅 찍으시게 되면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내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따로 불러내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불러내게 되면 위쪽에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기면서 여기에 있는 올 레거시 시험에서는 항상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만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일일이 열어줘야 되는 번쩍스러움은 있네요. 한 번만 열어주면 이 친구가 계속 기억을 할 거니까요. 귀찮더라도 쭉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나뭇잎부터 찾도록 할까요? 나뭇잎 모양을 이렇게 비슷한 아이 찾았습니다. 커서가 십자가 형태로 바뀌면 클릭해서 쭉 그려주시면 될 텐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모양을 보시고 쉬프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비율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 먼저 뗄 거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겠습니다.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된 거 보이시죠? 이 친구는 만들 때 미리 색깔을 정해놓고 오셔도 되겠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레이어 패널에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663399라고 값을 지정을 해줬어요. 663399라고 값을 넣으면 보라색이 되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단축키를 쓸까요? 컨트롤 T 눌러주면 이렇게 조절점이 바로 보이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비슷하게 배치하시고 엔터 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 적용을 할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레이어 스타일 추가하는 단추가 있고요. 거기에서 베벨 엠보스 올록볼록 느낌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값을 그대로 두시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올록볼록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하면 보라색의 나뭇잎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또 옷 같은 아이가 하나 더 있죠. 복사해서 쓸 때 컨트롤 J 눌러주시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동도구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거 확인되시죠?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줄 때에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플립 호리젠탈 있습니다. 크기 조절하시고 방향 조절하시고 위치를 적당히 갖다 놓으셔서 엔터 쳐서 마무리 지을게요. 색상값이 다르니까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66FF66 이렇게 넣어주시면 나뭇잎이 완성이 됐네요. 꽃장식 모양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선택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거 옵션 다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있어요. 필 색깔 들어있고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뭇잎 모양이 아니라 꽃장식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때 모양이 찌그러지면 그때 쉬프트를 눌러주세요. 쉬프트를 먼저 눌러주시면 레이어들이 합쳐집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줘야 된다면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적당한 위치에다 만들어 놨다면 엔터 쳐서 마무리.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색상 바꿀 수 있었어요. 꽃장식에 대해서는 FFAA, FF 살짝 보라색이로군요.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FX 단추 누르시면 레이어 스타일 추가할 수 있었죠. 이너 섀도우. 이너 섀도우에 대해서도 혹시 농도라든지 방향 그리고 그 거리값들이 좀 출력 형태와 달라 보인다면 그 값들은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이 친구들은 비슷하게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글씨를 쓰겠다 타입 툴 누르실 거고요. 여기다가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씨가 까매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이는 쪽에다가 옮겨놓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굴림의 48이라고 했군요.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계시고요. 글자에 대한 도구를 선택하고 계셔야 나중에라도 글꼴 맞출 수 있습니다. 굴림의 크기가 48이라고 했습니다. 색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CC8800이라고 색깔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주황색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한글 부분만 따로 선택하셔서 색깔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3366DD. 다 됐으면 V체크 눌러서 이동도구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줘라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 보시고 FX 누르셔서 클릭하시면 스트로크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선의 두께 값을 이 색깔을 F6개.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줘야 되겠군요. 그림자 선택을 하시고 혹시라도 그림자 들어간 게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걸 깜빡깜빡해서 그림자가 지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 저장 규칙 두 가지가 있죠. 400에 500짜리 커다랗게 저장할 때는 JPG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건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 경로를 물어봐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이름 그대로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해요.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전송을 하기 전에 이미지를 꼭 한 번 더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이버 카피라고 최신 버전에선 바로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파일의 형식을 JPG로 바꿔주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이 내가 줬던 이름 뒤에 카피라는 게 하나 더 붙을 거예요. 카피라는 말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형식이 JPG인지 확인을 하셔서 저장하시면 커다란 이미지 저장이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제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PSD 파일의 경우에는 40에 50짜리로 저장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미지 사이즈 링크가 계속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40이라고 한쪽만 바꿔도 높이가 50이라고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OK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됩니다. 이대로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을 하시면 파일의 저장이 끝나게 되겠죠. 이 친구는 나중에 다시 화면을 키우게 되면 깨져 보여요. 당연히 작은 이미지를 다시 크게 키우면 깨져 보이는 게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커다란 이미지 JPG 파일을 따로 저장을 한 거예요. PSD 파일의 경우에는 레이어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내가 레이어의 효과들을 잘 넣는지 파악하는 용도이고요. JPG 파일의 경우에는 출력 형태하고 똑같이 잘 만들었는지 디자인해 보기 위한 용도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 400에 500짜리로군요. 출력물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리드 띄워놓도록 할게요.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부터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수험자 이름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붙여줄 겁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 4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엄청 중요해요. 해상도 꼭 맞춰주시고요. 컬러 모드 RGB 8비트입니다. 백그라운드 화이트, 그레이트. 눈금자가 보일 수 있도록 저희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리드가 보일 수 있도록 뷰에서 그리드를 보여주세요. 쇼 그리드, 컨트롤 다운표 붙여서 넣었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저는 화면에 가득 채워서 보여드릴게요. 소스를 불러올 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원본 이미지가 2급의 2번, 3번, 4번 세 가지를 활용하는군요. 항상 두 번째 문제에서는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액자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소스 이미지에서 2급의 2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 종이보다 좀 더 커 보이죠? 그렇다면 이 친구도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좀 남습니다. 높이를 500이라고 하면 폭이 좀 모자라니까 모자라지 않게 한쪽만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줄력 형태처럼 비슷하게 맞춰 놓을 수 있을 거고요. 원본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저장하지 않고 닫을게요. 외부에서 이미지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붙죠. 더블 클릭해서 2급의 2번에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이름을 정리해 주시는 게 나중에 찾기가 편합니다. 이 친구는 액자로 써먹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해요.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레이어를 복사할 수 있었죠. 레이어의 이름 다시 액자니까 이렇게 바꿔놓는 게 안전하겠네요. 액자에 대해서 필터를 주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액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 찾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 중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패치워크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패치워크라고 하는 아이가 보일 텐데요. OK 단추 누르시면 패치워크가 적용된 거 확인이 되시죠. 이 친구에 대해서 이만큼 안쪽을 뚫어서 액자처럼 보여주고 싶습니다. 출력 형태에서 눈금자를 보시게 되면 요만큼 50 정도 되는 것 같죠? 요만큼 여기도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유추하시면 됩니다. 50 정도의 너비 위에는 눈금자를 보시면서 50과 50에 해당하는 여기 만나는 요 지점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네모지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가이드라인을 직접 뽑아서 표현을 해도 됩니다.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일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방에 50만큼을 범위를 잡아 놓도록 할게요. 하필이면 노란색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군요. 그럴 때는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 그리드에 대한 색상 바꿔가면서 작업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일단 노란색 대충 보면서 작업할게요. 네모지게 선택하겠습니다. 렉탱글 맞기 해서 네모지게 쭉 선택을 해뒀는데요. 출력물 보시면 가장자리가 살짝 둥글게 다듬어져 있네요. 이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셀렉트 메뉴 가시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주변을 다듬을게요.
값이 정해진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작업하시면 될 텐데요. 5에서 10 사이의 값을 아무거나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10이라고 줬어요. 오케이 하면 모서리가 살짝 둥그러진 거 보이시죠? 자, 요만큼을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아래쪽에는 깨끗한 이미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비쳐서 보입니다. 요만큼 구멍이 뚫린 부분에 대해서 액자 제작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안쪽에 테두리가 5픽셀만큼 F6개 값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레이어 스타일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여기에서 스트로크 찾아가시면 두께 값을 5라고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컬러 값은 F6개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오케이 했을 때 테두리가 흰색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FX 보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방향이라든지 그 거리값들은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더 이상은 액자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죠.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셀렉트는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해 주시면 되겠군요. 이제 동그라미 1, 2, 3, 4 순서대로 쭉 차례로 작업하겠습니다.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하죠.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오픈 2급의 3번 열기. 나뭇잎이 하나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의 모양은 얘를 복사한 것 같죠? 크기가 많이 달라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서 데리고 가도록 할게요.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지 조절 잘 하셔서 데리고 와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더하기 2와 빼기 눌러가면서 필요한 아이, 불필요한 아이들 적당히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면 이사 올 거고요. 원본은 필요 없으니까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3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정리를 해 놓는 게 좋겠죠. 에디트에서 프리트랜스폼 컨트롤 T 눌러주면 조절점 보입니다.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때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되죠.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엔터 쳐서 마무리. 2급의 3번에 대해서는 빨간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2급의 3번 선택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어저스트먼트에서 휴 세처레이션 보일 거예요. 색상을 보시면서 휴 값을 왔다 갔다 빨간색으로 보일 때 멈춰주시면 되겠죠.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값이 지시된 건 아니니까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OK.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시가 되어 있죠.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가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가 맞는지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너 섀도우. 액자 작업은 끝났으니까 3번, 2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오픈 가겠습니다. 2급의 4번 열기. 여기는 나뭇잎이 여러 개가 있군요. 결과물 보면 이렇게 초록초록한 친구 그리고 반만 이렇게 빨간 친구 이 친구 둘인가 봐요.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브젝트 셀렉션이 제일 편하기는 한데 시험장에 없을 수 있어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 추가할 거니까 이렇게 애드 셀렉션 하셔서 선택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이름을 2급의 4번이라고 바꿔놓도록 하죠. 컨트롤 T 누르면 크기 바로 조절이 가능했었죠. 이 친구는 방향 비슷하게 맞춰줄 거고요. 보아하니 레이어의 순서가 액자보다 아래쪽으로 깔려 있네요. 레이어 자체를 액자보다 밑으로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얘를 질질질 끌고 액자 아래쪽으로 오련이라고 하면 이렇게 위치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2급의 4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레이어 스타일을 아우터 글로우 효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농도라든지 거리값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값을 조절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쓰실 때 액자보다도 위에
글씨가 써져야 되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씨 쓰겠다라고 타입 툴 클릭하시면 글씨를 타이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글자에 대해서 도둠의 42 색깔 값도 다 지시가 되어 있네요.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글자, 도구, 그럼 위쪽에서 글꼴이나 크기, 색깔에 대해서 다 수정이 가능하죠. 글꼴을 바꿔주겠습니다. 도둠. 크기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42 색상값 770000 값을 넣어줬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라고 하는군요. 스트로크 선 효과를 주도록 하죠. 두께값이 이만큼이고 그 색깔은 F6개 흰색입니다. 혹시라도 이 글자가 이렇게 안쪽에 갈색이 안 보이는 분들은 포지션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인사이드로 안쪽으로 선이 생기면 글자의 색깔 자체가 없어집니다. 포지션을 꼭 아웃사이드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드랍시도 그림자 주는 것도 꼭 체크를 하고 나오셔야 되겠죠. 지시사항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살짝 꾸깃하게 구겨져 있는 거 보일까요? 이 친구는 글자를 클릭해서 이렇게 커서가 안쪽에 깜빡거릴 때 글씨를 구겨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웹텍스트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꿀렁거리는 거 플래그 모양이로군요. 아래쪽으로 먼저 꿀렁거릴 수 있도록 밴드 값을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입니다. 라고 해서 값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번잡스럽다 싶으시면 우리 모양을 바꿔주는 게 컨트롤 T였었죠. 컨트롤 T에서 밴드 조절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으니까 이걸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저장을 하고 계신가요? 파일을 저장할 때는 아무래도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리드는 깔끔하게 지워주시기를 권합니다. 뷰 메뉴에서 쇼, 그리드 안 보이게 해주세요. 뷰 메뉴에서 가이드 클리어로 지워주세요 라고 하면 깔끔하게 작품만 남죠. 파일을 중간 저장하고 계신가요? 세이브라고 해서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의 이름 처음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저장을 계속 중간 저장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JPG 파일이 큰 거고 PSD는 작은 거니까요. 파일을 Save As라고 하셔도 되고요. Save a Copy라고 하셔도 됩니다. Save As를 눌러서 여기 안에 JPG가 있는 분들은 거기서 찾으셔도 돼요. 버전에 따라서 메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파일, Save a Copy라고 하시면 이 안에 JPG가 들어있어요. JPG 누르셔서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뒤쪽에 불필요한 것들 지워주시고 이름 확인하셔서 JPG 포맷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PSD는 10분의 1로 줄이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오케이 하시면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이 돼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창을 닫으시고 새로운 작업 시작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자니까 3이라고 번호 꼭 잘 붙여주세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이 600으로 바뀌었습니다. 높이는 400으로 바뀌었어요. 레졸루션 70이 중요합니다. 컬러 모드 RGB 8비트고요.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상태에서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죠. 배경의 색깔은 어떤 걸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배경 색깔이라고 이 배경, 백그라운드를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추도록 할게요. 66AA00이라고 값을 똑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 계열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게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배경의 색깔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요. 배경 색깔을 만들었고요. 동그라미 2번,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실 때 계속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창을 따로 띄울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놓은 상태에서는 빈 공간들이 이렇게 보이죠. 거기에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급의 5번 열기라고 하면 소스 이렇게 불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미지가 우리 거 종이보다는 좀 커 보이죠?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 가서 비슷하게 맞춰 올게요.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똑 떨어지게 400이로군요. OK 단추 누르면 이미지가 살짝 줄어들었어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에서 가지고 온 거다라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덜 헷갈리겠네요. 필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선택을 하도록 하죠. 필터 갤러리는 앞서서 썼던 거 그대로 쓸 거라면 맨 위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쓰겠지만 저희는 문제에서 이번에는 텍스처라이저라고 하는 다른 필터를 쓸 거니까요. 다시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처라이저. 혹시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일일이 찾기가 번잡스럽다면 이렇게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쭉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필터 적용이 끝났으면 레이어 마스크를 하세요 라고 하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에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이 친구를 선택하시면 2급의 5번 레이어에 마스크가 씌워진 게 보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내 이미지 중에서 가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쓰는 건데요.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나무 기둥들이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려주고 싶은가 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썼는데도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는 건 흰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에요.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그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그라디언트는 부드럽게 색깔을 조합해 주는 친구죠. 위쪽에는 옵션 중에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색상 골라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색상 값이 안 보이면 흰색이든 검정색이든 흑백으로만 조색이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흰색부터 시작해서 검정으로 끝나는 아이를 선택을 해봤어요. 그러면 결과물에서 나무들이 잘 보이고 있는 건 이 오른쪽 하단인 거죠. 여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흰색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나무 기둥은 안 보이게 가려줄 겁니다. 여기를 검정색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색깔을 보면 우리는 흰색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최신 버전에서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혹시 드래그 했을 때 요 막대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감으로 잡고 이렇게 보일 때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대각선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그 방향성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2급의 6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있으니까 여기서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6번 열어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올 건데 우리 거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죠? 거의 600 비슷하니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할 부분들 쭉 데리고 오도록 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이 친구는 닫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이름 자체는 2급의 6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바꿔줄게요. 크기 바꿀 때 우리 컨트롤 T 단축키 눌렀었죠. 조절점 이용하셔서 조절하시고 방향이 이렇게 손이 반대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방향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어깨 부분이 이렇게 350 정도에 끝나는구나 라고 비슷한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2급의 6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드랍 섀도우 두 가지 기능을 줬네요. 레이어를 잘 선택하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와 이너 섀도우.
섀도우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값들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드랍 섀도우와 이너 섀도우 둘 다 체크가 돼 있어요. 오케이. 2급의 7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7번. 얘는 좀 사이즈가 우리 거 이미지에 비해서 좀 커 보이죠? 높이 값이 750, 거의 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우리 종이 높이 값이 400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좀 맞춰 오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꽃을 선택하기에는 꽃이 굉장히 복잡한데 뒤쪽에 배경의 색깔이 단조로우니까 이럴 때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라고 하는 마술봉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술봉의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옵션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톨러런스라고 해서 비슷한 색깔의 범위 기본적으로 32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컨티거스는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끼리만 선택하겠다라는 뜻인데 하늘색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늘색 부분 저 안쪽에도 들어있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같이 선택하고 싶다면 컨티거스는 꺼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하늘색 부분을 콩 찍어주시면 하늘색 부분만 한꺼번에 선택이 됐어요. 이 친구는 내가 하늘색을 가져가고 싶은 건 아니니까 선택한 거를 뒤집어 주면 되겠죠? 인버스. 하늘색 부분만 빼고 선택이 됐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저는 끌어다 놓을 거예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이름을 2급의 7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가져다 놓을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방향 조절하시면 되겠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비슷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급의 7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이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네요. FX에서 이너 섀도우. 오케이. 2급의 8번도 불러오도록 하죠. 이미지가 우리 거 종이보다 좀 더 커 보이죠? 그럴 땐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나중에 손실을 덜하는 방법이에요. 이미지 사이즈 높이를 400이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필요한 부분만큼 선택을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2급의 8번이라고 바꿔줬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했습니다. 크기 컨트롤 T 눌러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배치. 레이어의 스타일 보시면 드랍 섀도우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줬는데요. 여기에서 순서가 사람의 모습보다 더 뒤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레이어의 순서를 아래쪽으로 옮겨 주셔야 되겠죠. 이미지의 배치가 끝났으면 문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경우에는 항상 제일 위쪽에다가 얹어야 되니까 사실 도형 작업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작업하시기를 권해요. 도형을 만들고 나서 문자를 얹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 가겠습니다. 위쪽에 옵션에서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할 거고요. 필 색깔이 들어 있어야 되겠죠.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입을 찾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찾는 거 1번 문제에서 말씀드렸어요. 모양이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1번 문제 풀이 다시 확인을 하십시오. 빙글빙글 돌아가는 스파이럴 형태는 이 친구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시면 만들어질 텐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죠.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서 이렇게 정비율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죠. 도형에 대해서 색상값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777700
아우터 글로우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아우터 글로우. 값들에 대해서 옵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농도라든지 거리값들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꼭 값들을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쉐입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에서 모양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V체크 모양을 선택할 거고요. 클릭해서 일단 만들어 보시고 비율이 깨지면 그때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 주셔야 돼요. 쉬프트를 먼저 눌러 주시면 레이어가 두 개가 합쳐집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FFFF55 노란색이로군요. 이너 섀도우 레이어의 스타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툴 눌러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고 나면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궁서의 30이라고 나중에도 맞춰줄 수 있죠. 레이어 선택하고 있고 글자 도구 들고 있으면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값을 30이라고 맞춰줄 거고요. 글자에 대한 색상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값에 대해서 언급이 된 대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검정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클릭을 하셔서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뜨면 아래쪽에 있는 컬러 칩을 선택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불투명도에 대한 얘기인데 2급에선 나오지 않아요. 아래쪽에 있는 색깔, 컬러를 선택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값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끝에 있는 컬러 칩도 선택하셔서 색깔 맞춰줄게요. OK 하고 나오실 때에 그 방향성을 확인을 해주세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파랑과 초록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방향성을 보시고요. 혹시라도 방향이 맞지 않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께값 2 픽셀, 색깔 F6개, 흰색, 드랍시도 그림자까지 같이 주도록 할게요. 지시된 사항은 여기까지인데 살짝 꿀렁이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글자에 대해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글자가 커서 이렇게 안에서 껌뻑거리고 있어야만 구겨지도록 업데이트가 됐네요.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래그하고 라이즈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플래그의 경우에는 이런 느낌 좀 달라 보이죠. 그리고 라이즈라고 하는 친구는 이런 느낌 라이즈인 것 같죠. 자, 상승되는 느낌으로 밴드 값은 결과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글자를 더 쓰도록 할게요. into the wood 콩 찍어서 타임 뉴 로만이라고 글꼴 맞춰주면 되겠고요.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대문자가 좀 커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소문자 크기에 맞춰서 36이라고 했다가 색깔 770000이라고 맞춰줬지만 대문자들만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크기를 48로 조금씩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가보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두께값과 색깔값 지시된 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FF, DD, DD. 타임 뉴로만의 폰트 패밀리를 제가 적용을 안 했군요. 볼드라고 하는 것도 꼭 챙겨주셔야겠죠? 파일은 계속 저장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파일, 세이브. 시험장에서 문서 안에 GTQ에다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JPG가 커다란 이미지고요. PSD는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파일을 save as라고 하셔서 이 안에 JPG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없으신 분들은 save a copy라고 하는 곳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포맷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고
OK 단추 누르면 일단 커다란 이미지는 끝났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여야 되니까 60에 40이라고 줄어드는 거 확인하셔서 파일을 세이브 저장을 하시면 세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죠.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4번이니까 4라고 문제 번호 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은 600에 하이트 높이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라고 하는 값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컬러 모드 RGB의 8비트고요.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2급의 9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원본 이미지가 이번엔 좀 많죠?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 중에서 2급의 9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우리 거 종이보다 커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가 400으로 뚝 떨어지는군요.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컨트롤 V 붙이셔도 됩니다. 그거보다는 이동 도구로 그냥 끌어다 놓는 게 편해서 저는 이동 도구를 추천드려요. 필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헷갈리지 않도록 더블 클릭해서 2급의 9번에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정의를 해 놓을 거고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도록 하죠.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아이가 아티스틱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면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들어있으니까 여기에서 드라이 브러쉬를 바로 찾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2급의 10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2급의 10번 열기. 필요한 부분을 퀵 셀렉션 이용해서 문질문질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빼주시면 될 텐데요. 위쪽에는 옵션에서 빼겠다라고 하는 마이너스 모양 선택하시면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깔끔하게 잘 안 따지는 경우에는 직접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해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릭해서 난 요만큼이 더 필요해 라고 클릭 범위를 직접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때는 꼭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셀렉션 툴은 여러분들께서 이거저거 돌아가면서 쓰시기를 권합니다. 한 가지로만 해결이 안 될 때는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차피 이 손잡이 부분은 뒤쪽에 안 보일 거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했습니다. 2급의 10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베벨 앤 엠보스, 드랍 섀도우 두 가지 기능을 줬네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FX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할 수 있었죠.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2급의 11번의 경우에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요만큼 잘라줄 거니까 이 친구는 이따가 하도록 할까요? 2급의 12번. 필요한 부분들 다 선택했으면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2급의 11번.
방향이 반대 방향인 것 같죠? 컨트롤 T 눌러주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데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향 반대로 뒤집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위치 조절할게요.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있고 불투명도도 있다고 하는군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리고 불투명도는 레이어 패널 여기에서 오퍼시티 값 100% 진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값을 80이라고 낮춰주면 살짝 이렇게 반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다만 레이어의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요거는 요 물 조리개 밑에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 꼭 맞춰주셔야겠죠? 2급의 13번 필요한 만큼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열려라 가로, 닫혀라 가로를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 적당히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반대로 바라볼 겁니다.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2급의 13번에 대해서 이너 글로우라고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시면 되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빛이 뿜어져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이제 클리핑 마스크 이 친구 잘 익어 보이는 친구도 마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2급의 11번 요 이미지가 나뭇잎만큼 잘 익어 보여야 되겠죠? 나뭇잎만큼 잘 익어 보이기 위해서 나뭇잎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도형 만들겠습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어요. 필,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모양을 찾겠습니다. 나뭇잎 모양을 쭉 보시고 찾아주세요. 네이처에 보면 나뭇잎이 있네요. 클릭해서 일단 쭉 드래그해서 만드시되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그려집니다. 출력물과 비슷한 크기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만큼을 그림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그림 불러오겠습니다. 2급의 11번. 크기를 비슷하게 우리 거 높이보다 좀 많이 높아 보이니까요. 이미지 사이즈. 높이를 400이라고 바꾸도록 할게요. 오케이 해서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컨트롤 V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2급의 11번이었었죠. 대충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이쪽 위치에다가 배치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할 때 레이어의 순서 엄청 중요해요. 도형이 밑에 깔려 있고요. 잘 이우는 그림이 그 위쪽에 얹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친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친구와 저 친구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왼손으로 Alt 누르시면 이 안으로 쏙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는 커서 모양 보이실까요?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출력 형태랑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2급의 11번에 대해서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살짝 거칠은 느낌 들죠? 2급의 11번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문제에서는 크로스 엣지를 찾아라 라고 했네요. 아티스틱엔 없습니다. 브러쉬 스트로크에 보시면 크로스 엣지가 여기 있군요. 오케이 눌러주시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도형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되어 있죠. 그 도형 선택을 잘 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 안쪽에 그림자를 줬어요. 방향이라든지 거리값은
깜빡깜빡 해보시면 적용된 거 비교가 되시죠?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도 체크하겠습니다. 선의 두께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3, 색깔도 정하셔야 되겠죠? BB0077.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나머지 도형이나 글자를 얹으실 때 이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항상 나머지 작업들이 그 위쪽으로 얹어질 수 있도록 레이어 제일 최상단에 있는 거 선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도형을 마저 만들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필 색깔 들어있고 선은 없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오너먼트 장식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너먼트 5번 선택을 하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드시되 비율이 깨지면 안 이쁘니까 그때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 주실 것.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될 거예요. 레이어의 스타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에 대해서 기존에 썼던 색깔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색깔 싫어요 라고 클릭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뜰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색깔은 이라고 선택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0033cc 두 번째 색깔도 선택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00FFFF 방향성을 보셔야 해요. 항상 그라디언트 넣고 나면 이렇게 위쪽이 짙은 색깔이고 아래쪽이 옅은 색깔인데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앵글 값을 꼭 조절을 하셔서 추력 형태처럼 이렇게 위쪽 아래쪽으로 구분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우터글로우라고 하는 효과까지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쉐입도 마저 얹겠습니다. 오너먼트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클릭해서 일단 만들어 보시고 모양 찌그러지면 나중에 쉬프트 눌러서 마우스 먼저 뗄 겁니다. 쉬프트는 나중에 뗄 거예요.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때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꼭 맞춰 주셔야 되겠죠. FF9999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있습니다. 드랍 섀도우 넣어 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퍼시티 값은 이 위쪽에 있는 레이어 메뉴에서 오퍼시티 값을 찾아주셔야 해요.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툴 눌러서 여기다가 쓸 거다 라고 위치를 콩 찍으면 커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글씨 쓰세요. 글씨를 다 쓰고 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굴림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는 일단 작은 거에다 맞춰서 36이라고 쓸 건데 그 중에서 장미정원이라고 하는 이 친구만 좀 커 보이니까 요만큼만이라고 따로 크기를 맞춰 주셔야 해요. 색깔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00A 4개라고 넣어줬고요. 필요한 부분만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그리고 크기와 색깔 맞춰주시면 됩니다. 레이어의 스타일이 스트로크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선의 두께 값이 2, 그리고 색깔을 F6개 흰색으로 넣어줬네요. 항상 아웃사이드인지 포지션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림자 효과도 추가 넣어주도록 하죠. 언급은 여기까지만 되어 있지만 꿀렁거리는 이렇게 느낌은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셔야 해요. 글자 커서가 이 안에서 깜빡거릴 때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도록 업데이트가 바뀌었고요. 만약에 이 친구 그냥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여기에서도 바로 글씨 모양을 휘어주는 기능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왼쪽에 워프 형태를 수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플래그 형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밴드 값은 여기에서 숫자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머지 글씨를 써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눌러서 글씨 쓰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글꼴 뿐만 아니라 폰트 패밀리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라디언트에 대한 색상값 정확하게 넣어줄 거고요. 008800 그라디언트 넣어주시고 나면 항상 잊지 마시라고 했죠. 방향성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위아래로 되어 있군요. 앵글 값을 꼭 조절을 해주셔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노랑, 초록 구분되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트로크 선을 주도록 할게요. 글자 커서 깜빡일 때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스타일 찾아주시면 되겠죠. 위쪽으로 볼록한 상태인데 밴드 값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값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비슷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제작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둘러보셔야 돼요. 이펙트들 쭉 순서대로 배치가 잘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눈에 보이는 그리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 꺼내놨던 거니까 보기 싫으시면 뷰에서 쇼를 꺼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 없애주시면 되겠죠. 파일은 주기적으로 계속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GTQ 안에 파일의 이름을 정확하게 주시고 저장을 계속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큰 이미지는 JPG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 Save a Copy.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하셔서 JPG인지 꼭꼭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OK 단추 눌러서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면 이미지의 사이즈를 꼭 10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쪽만 맞춰주시면 나머지 한쪽은 자동으로 맞춰질 거예요.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되시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1회 기출유형 문제 풀이였습니다.